그 다음에 소의 상처를 잘 싸매지 않는다. 소가 혹시 상처가 있으면 그거를 싸매지 않는다. 잘 싸매야 되는데 잘 싸매지 않는다. 소가 상처가 있으면 그걸 잘 싸매야 상처가 빨리 아물고 낫잖아요. 그러면 소가 건강해지고 번식도 하고 점점 더 이렇게 크는데, 상처가 있는 것은 상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 싸고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낫는 상처도 있겠지만, 빨리 이렇게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잘 싸매야 된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지 않으면은 덧나잖아요. 덧나면은 이렇게 소가 제대로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가 없고, 거기 상처가 이렇게 골마 터지고 이렇게 번지면은 그 소는 서서히 병들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를 더 잘 싸매야 되고, 그 다음에 소를 잘 알고 그 개별 소의 특징도 잘 알고, 소 등에 있는 진드기가 한 마리도 없고, 그 다음에 소가 혹시 상처를 입으면 상처를 잘 싸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 게 뭐냐면은, 소가 외양간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머물 때 파리하고 모기들이 많으면 소가 이렇게 편안하게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연기를 피워줍니다. 이렇게 풀 같은 거를 이렇게 태워서 연기를 피워주면 모기하고 파리 등이 이렇게 소를 접근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이런 연기를 안 피워주면 소가 외양간에서 편안하게 머물지를 못해요. 고달프죠, 사는 게. 모기하고 파리를 쫓기 위해서 피워야 할 연기를 피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소를 돌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무슨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은, 이제 소가 먹고 마시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소가 안전하게 물 마시는 곳을 알지 못한다. 소가 풀을 뜯어먹고 물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근데 물을 먹는데, 안전하게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다가 소가 이렇게 빠져서 죽는다든지, 다른 짐승들의 습격을 받아서 죽는다든지, 이러면은 소를 잘 길러서 정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가 안전하게 물 마시는 곳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는 물을 먹을 수 있고 저기서는 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 뜻이에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차례를 한번 잘 음미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소가 안전하게 물 마시는 곳을 알았다 이거예요. 알았으면은 그 물이 지금 마실 수 있는 물인지 마실 수 없는 물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물은 흘러다니고 이렇게 또 썩고 이러니까 안전한 장소는 안전하지만 물 자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물인지 먹이면 안 되는 물인지 이걸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가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길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소를 외양간에서 물 마시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되고, 그리고 목초지로 데리고 가야 되고, 그리고 외양간으로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길들이 안전한 길인지 안전하지 않는 길인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럼 소가 안전하지 못한 길을 가면 어떻게 되느냐? 소가 가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면 사람이 소를 얻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소를 버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소에 손실이 생기니까 소가 정식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소를 방목지에 방목하는 것에 능숙해야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풀밭으로 소를 수백 마리를 데리고 가서 큰 방목지에다가 소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소들이 풀을 뜯어먹어요. 뜯어먹고 오는데, 방목지에 소를 풀어놓는 것에 능숙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제 이 북쪽에 있는 방목지에 가서 소를 풀을 뜯어 먹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소들이 굶겠죠.
어제 다 뜯어 먹었는데 오늘 가서 또 뜯어 먹으라 그러니까 넉넉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방목지에 한번 가면 북쪽에 가면 다른 방향으로 가서 다음 날은 이렇게 방목지에다가 이렇게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갔던 곳이 풀이 충분히 다 자랄 때까지 그 방목지를 다시 방문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소들이 충분하게 잘 자란 풀들을 뜯어먹을 수 있게끔 방목지에다 방목하는 것을 잘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뜯어먹을 풀이 별로 없는 곳에서 소들을 방목을 한다면은 그럼 소들이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젖먹이 송아지를 위하여 젖을 남겨두지 않고 젖을 남김없이 다 짜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소들을 이렇게 그 숫자를 늘리려면 송아지도 있고 젖을 먹어야 되는 송아지도 있고 다 큰 소들도 있고 여러 이게 나이에 따라서 소들이 있을 텐데 어린 소들이 먹고 풀을 뜯어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미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그 어미젖을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목동이 다 짜버리는 거예요. 남겨두지 않고. 그러면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 소들이 다 죽죠. 그러면 태어나는 족족 소들이 다 죽어버리면 숫자가 늘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소젖을 짜지만 어린 소젖을 위해서 젖을 좀 남겨두고 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들의 아버지이며 소들의 지도자인 황소를 특별하게 이렇게 다른 소들에 비교해서 다른 소들과 다르게 대우를 하면서 그 황소를 잘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잘 돌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목동이 사람하고 이렇게 그 소들을 이렇게 목동에 관리를 하더라도 소는 소들 나름대로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소는 소대로 위계 질서가 있거든요. 그 위계 질서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목동이 소의 위계 질서를 파괴하면서 소들을 잘 기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목동이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소들을 자기가 기르고 이렇게 돌보더라 하더라도 모든 소들이 다 이렇게 동등하지는 않죠. 어린 소도 있고 어미 소도 있고 황소도 있고 다 다르니까. 근데 그 소들 나름대로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거를 잘 존중하면서 소들을 키울 때 소들이 잘 이렇게 정식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11가지입니다. 이 11가지를 갖춘 목동은 저절로 이렇게 소들을 잘 돌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소떼들을 정식할 수 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11가지를 갖추지 못하면은 소들을 잘 돌보고 잘 정식시킬 수가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되셨습니까? 쉽죠? 자, 이게 이제 목동의 11가지 특징입니다. 이것을 이제 스님들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비구들이여, 목동과 같이 여기 어떤 비구가 다음에 11가지 특징을 갖추고서 그 비구가 이 법과 율에서 향상하고 증장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무엇이 이러한 11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비구가 몸을 잘 알지 못한다. 특징에 능숙하지 못하다. 진드기를 제거하지 않는다. 상처를 잘 싸매지 않는다. 연기를 피우지 않는다. 물 마시는 곳을 알지 못한다. 사시는 물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한다. 길을 알지 못한다. 방목지에 능숙하지 못하다. 젖을 남김없이 다 짜버린다. 성가의 아버지며 성가의 지도자인 구참이고 출가한 지 오래된 장로 비구들을 특별히 공경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비구가 이러한 11가지 특징을 갖추고서 그 비구가 이 법과 율에서 향상하고 정장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됐습니다.
이 11가지를 좀 이렇게 기억하기 좋게끔, 목동의 11가지는 기억하기가 좋아요.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가 소, 두 번째는 소의 특징, 세 번째는 진드기, 네 번째는 상처, 다섯 번째는 연기 피우는 거, 모기와 파리. 그 다음에는 뭐였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먹고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마시는 거, 안전하게 물 마시는 곳, 마시는 물인지 안 마시는 물인지, 그 다음에는 길, 안전한 길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는 새끼 젖을 위해서, 새끼 소를 위해서 젖을 남겨두고 짠다. 그 다음에 방목지, 그 다음에 젖, 그 다음에 황소, 이렇게 11가지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들으면 다 이렇게 기억을 잘 해요. 이 차례대로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11가지 똑같은 차례예요. 차례인데 뜻이 달라요. 뜻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11가지 차례대로 이제 이런 것을 갖추지 않고서는 아무리 이렇게 출가해서 비구라 할지라도 향상이 안 된다 이거예요. 발전이 안 된다. 그리고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11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 11가지를 나열을 했지만 하나씩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봐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마치 목동이 소를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비구가 어떻게 몸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사람의 몸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물질은 지수학공의 4대와 4대에서 파생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며 밥과 음식물에 의해서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사람의 몸은 항상하지 않고 무상하여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붕괴되고 해체되기 마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비구는 몸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동은 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행에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몸을 알아야 돼요. 몸을 알아야 되는데 그 몸이 남의 몸이기도 하지만 자기 몸이기도 하잖아요. 자기 몸을 잘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 몸이 어떻게 생긴 거냐 하는 소리예요. 자기 몸을 잘 알지 못하고 수행하고 공부한다라는 것은 마치 소라는 게 뭔지 잘 모르고 소를 기르고 길러서 그 소를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목동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동이 소를 잘 아는 것처럼 비구는 자기 몸을 잘 알아야 된다. 남의 몸이 아니에요.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이 우선이에요. 그럼 내 몸이 어떻게 알아는 게 안다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몸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 몸이라는 것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물질은 물질에 의해서 축적된 것이다. 그것이 음식이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어릴 때부터 만든 것은 부모가 만들었고 그리고 음식으로부터 축적돼서 이때까지 만들어진 게 몸이다. 물질로서 축적됐기 때문에 이 몸은 반드시 병들고 죽고 그리고 붕괴된다. 부서진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것을 들으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실 거예요. 이제는 아시지만은 얼마만큼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서 아느냐 아니면 흘러들으면서 아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자, 소를 잘 아는 목동이 소는 이러이러한 것이 소야 이렇게 이제 배워서 보고 배우고 경험해서 알았어요. 알았는데 대충 흘러들어서 아는 목동이 있고 그것을 새겨서 깊이 이해를 해서 똑같이 알더라도 깊이 새겨서 아는 목동이 있어요. 그 두 목동이 소를 이렇게 보살피고 정식할 때 차이가 나겠죠. 알더라도 그 안 차이만큼 어떻게 안 차이만큼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읽었는데 다 알아요. 흘러들으면서 알지 마시고
깊이 새겨서 아셔야 돼요. 그래 몸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새겨서 안 사람이 저기 몸에다가 시간 투자하고 이렇게 돈 투자하고 자기 노력을 투자하시겠어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야죠. 그러나 그 이상도 아니죠. 그렇게 몸을 잘 알아야 된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스님을 목동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가르친 거라 하더라도 그 스님이 그 신도를 소로 보고 그 소도를 길러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는. 자기가 자기를 기르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도들을 보고 소라고 안 그래요. 양이라고 안 그래요. 그리고 스님들을 목동, 소 치는 사람 이런 걸로 비유가 많이 되거든요. 많이 되더라도 신도를 그 가축으로 보지 않아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목동이 가축을 기르면서 비유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거를 비유를 해서 자기가 자기를 길러가고 자기를 정장시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마치 목동이 소들의 특징에 능숙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구가 어떻게 특징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사람의 어떤 신구의 행위는 현명한 자의 특징이고 어떤 신구의 행위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고 어떤 신구의 행위는 화난 자의 특징이고 어떤 신구의 행위는 탐욕스러운 자의 특징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비구는 특징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소는 어떤 특징을 가졌고 이 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저 소는 저런 특징을 가져서 그 특징을 잘 알아서 이렇게 소들을 이해를 해서 소들을 잘 보살피고 정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몸을 안 비구는 수행자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특징을 알아야 하는가 하는 소리예요. 이 특징이 뭐냐? 사람마다 개성이 있는데 그 개성을 알으라는 소린가? 그게 아니에요. 몸의 특징을 아는가? 몸이 이게 팔이고 몸이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피부가 좋고 안 좋고 이런 특징을 알아라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을 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언행을 한다 할 때 그 언행은 현명하지 않는 사람의 언행이다. 이렇게 언행한다. 그거는 현명한 사람의 언행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특징을. 자기를 아니까 남도 알 수 있겠죠. 저 사람의 언행을 보니까 저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혹은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정밀하게 표현을 하면 저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 틀려요.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의 언행은 현명한 사람의 특징이다. 저 사람의 언행은 현명하지 못한 사람의 행하는 언행의 그 특징을 그대로 닮아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약간 다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언행을 할 때 이 언행이 현명한 사람의 특징인지 아닌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인지 아닌지, 그리고 화가 난 사람의 언행인지 아닌지, 화가 안 난 사람의 언행인지 아닌지, 그리고 탐욕스러운 사람의 언행인지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의 언행인지 이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언행을 했다. 저 사람은 평상시는 안 그렇지만 이 순간의 특징으로 언행의 특징을 봐서 저 사람은 탐욕스러운 자의 특징과 같다. 혹은 저분은 탐욕스럽지 않는, 탐욕이 없는 사람의 언행의 특징과 같구나 라는 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죠? 그걸 모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닦아가요? 그걸 모르면
그걸 모르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사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로서 사람을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이 내한테 밥을 사줬느냐, 차를 사줬느냐, 안 사줬느냐?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느냐? 저 사람이 내 의견에 일치를 봐줬느냐, 아니면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사람을 판단을 해요. 이거는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특징을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악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이런 특징으로 파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현명하냐, 현명하지 않느냐? 저 사람은 어리석냐, 어리석지 않느냐? 저 사람은 지금 화가 난 사람의 특징이냐,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냐? 저 사람은 탐욕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냐, 탐욕이 없는 사람의 언행의 특징을 닮아 있느냐?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특징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마치 목동이 소등에 붙어있는 진드기를 제거하지 않는 것처럼 비구가 어떻게 진드기를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이나 악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품고 있으되 그것을 버리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끝내지 않고 없애지 않는다. 감각적 욕망과 악의와 같이 성냄과 분노, 모욕하거나 얕보는 것, 질투하거나 인색한 것, 속임수와 사기치는 것, 완고하거나 뻔뻔스러움, 자만이나 거만, 허영이나 방일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품고 있으되 그것을 버리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끝내지 않고 없애지 않는다. 또한 불선법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품고 있으되 그것을 버리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끝내지 않고 없애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비구는 진드기를 제거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 소가 진드기가 붙어 있으면 소가 굉장히 괴로워해요. 소가 굉장히 괴로워하거든요. 그 손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효자손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해요? 미치지 못하는데. 진드기가 달라붙으면 사람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게 피부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피를 계속 빨아먹거든요. 어떻게 살아요? 근데 소가 진드기가 달라붙어서 피부 속에 들어가서 피를 빨아먹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욕망과 그 다음에 악의,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는 거예요. 사람이 악감정 안 품고 어떻게 삽니까? 악감정을 품어야 사람이 좀 뭐랄까 강해지고 좀 의지가 강해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그런 욕망을 가지는 것은 자기 피부 속에서 자기의 피를 빨아먹는 진드기와 같은 거예요. 그거는 발견 즉시 떼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소도 자기 등에 붙어있는 진드기를 즐겨하거나 고마워하거나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 진드기가 자기 피부 속에서 피를 빨아먹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경을 안 쓰고 어떨 때는 즐겨하고 어떨 때는 좋아해요. 그러면 사람이 제대로 클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충족과 만족이라는 건 생겨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 진드기가 뭐냐? 감각적 욕망과 악이다.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조금 더 낮은 거, 성내는 거, 분노하는 거, 모욕하는 거,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거, 질투하고 인색한 거, 그 다음에 속임수 치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고하고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자만하고 거만한 거, 그 다음에 허영 부리고 방일하는 거, 게을름 피우는 거, 다음에 하지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소 덩어리에 붙어있는 진드기처럼 사람 피부 속에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게 비유가 너무 적나라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근데 그 공부의 그 차례를 이때까지 공부한 것과 잘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십시오. 그 다음 걸 한번 읽어봅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마치 목동이 소의 상처를 잘 싸매지 않는 것처럼 비구가 어떻게 상처를 잘 싸매지 않는다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눈으로 갖가지 형상을 볼 때 그 형상들의 전체 모습이나 부분적인 세세한 모습을 취한다. 그 형상에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것들이 있어 고락, 시비, 호호, 미추, 이해의 분별 등이 물밀듯이 흘러들어오고 갖가지 탐욕이 불길처럼 일어난다. 이것이 눈의 감각적인 욕망이니 눈의 감각적 욕망에 묶이고 홀리고 빠져서 그것의 위험을 보지 못하고 그것의 벗어남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탐닉한다. 이러한 유익하지 못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눈의 감각 기능에 관찰하고 지켜야 하고 단속하고 제어하고 방어하고 통제하여야 하지만 그네 눈의 감각 기능을 단속하지 않는다. 안근과 마찬가지로 육근의 나머지 감각기관도 단속하지 않는다. 그는 이와 같이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더럽혀지고 오염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비구는 상처를 잘 싸매지 않는다고 한다. 자, 재미있죠? 이 차례가 참 재밌습니다. 사람의 상처는 무엇인가? 소들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상처를 입을 수 있는데 그 상처를 잘 싸매야 소가 잘 보살핀다고 할 수 있고 소를 또 이렇게 정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소를 이렇게 상처를 싸매지 못하는 것과 같이 사람은 비구는 그러면 어떻게 상처를 잘 싸매야 하는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상처를 싸매지 못한다고 말하는가? 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상처는, 싸매야 할 상처는 무엇이에요? 예, 여기 육근이잖아요, 육근.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거예요. 눈이 상처예요. 귀가 상처예요. 코가 상처예요. 입이 상처예요. 이 몸뚱아리가 상처예요. 그리고 자기가 짓는 생각이 상처예요. 이걸 잘 싸매라는 거예요. 상처를. 눈을 잘 싸매고, 귀를 잘 싸매고, 코를 잘 싸매고, 입을 잘 싸매고, 피부, 몸을 잘 싸매고, 생각을 잘 싸매라는 거예요. 잘 싸매면 어떻게 되는가? 지속적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다. 그거를 안 싸매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맛보는 대로, 피부로 느끼는 대로, 코로 냄새 맡는 대로,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오염되고 더럽혀진다. 지속적으로. 그게 상처다, 이거.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눈은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 눈은 상처가 안 됩니까?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볼 때, 눈으로 갖가지 형상을 볼 때 어떻게 보면은 보는 눈이 상처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되느냐 하는 소리예요. 그것도 이해하셔야죠. 그래서 눈으로 갖가지 형상을 볼 때 그 형상들에는 전체 모습도 있고 부분적인 모습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세세한 모습들을 그 형상들을 취하는데 그 형상에는 취할 때 원하는 게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게 원하지 않는 게 있다. 보고 싶은 게 있고 보기 싫은 게 있어요. 좋아하는 게 있고 좋아하지 않은 게 있어요. 마음에 드는 게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랑스러운 것이 있고 사랑스럽지 않는 것이 있고 달콤한 것이 있고 달콤하지 않는 것이 있고 매혹적인 게 있고 매혹적이지 않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을 가려서 형상을 취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이 들어와요. 옳고 그른 것. 그 다음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생겨요. 그리고 아름다움과 추한 것이 생겨요. 추한 것은 가까이 있기 싫고 보기 싫고 싫어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은, 싫어하는 게 생기면은 그 싫어하는 것이 가까이 오면 미워져요. 근데 그 미워지는 게 자꾸 더 가까이 오면은 그 다음에 악의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아름다운 것이 자꾸 가까이 오면 좋아하게 되고, 근데 아름다운 것이 가까이 자꾸 멀어져 가면 자기가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보고 싶고, 근데 그게 자꾸 멀어지면 그러면은 보고 싶은 생각이 생기고, 그러면은 감각적 욕망이 또 생겨요. 또 보고 싶고 가서 보고 싶고 하는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한테 이익이 된다, 해가 된다 라는 분별이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눈으로 보고 형상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 이런 게 생기게 되면 눈으로 보는 것이 상처가 된다. 근데 이런 것이 안 생기고 눈으로 본다. 그러면은 상처가 안 된다. 눈이 상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생긴다. 감각적 욕망이 왜 생기는가? 절에서 감각적 욕망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갖고 싶은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지나가면 또 보고 싶고, 또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더 먹고 싶고, 이게 욕망이에요. 감각적 욕망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거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상처다, 이거예요. 소의 상처처럼. 사람에도 그게 상처가 된다. 왜? 그 상처를 싸매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지속적으로 오염이 되고 더럽혀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지속적으로 오염이 되고 더럽혀져서 계속 악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위해처럼 돼요. 진드기처럼 돼요. 그게 결정이 돼요. 아까 이 진드기는 감각적 욕망이 진드기라 그랬죠? 악의가 진드기라 그랬죠? 그 오염이, 지속적인 오염이 자꾸 발생해가지고 그게 덩어리로 딱 결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상처가 진드기가 돼요. 소는 상처하고 진드기가 다르지만 사람은 그 상처가 진드기로 발전이 돼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자꾸 분별해서 그게 반복이 되고 계속 반복되고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는 진드기가 돼요. 악의가 되고 감각적 욕망이 되고 결정이 되고. 자,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봅시다. 연기를 피우는 것이 뭐에 해당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마치 목동이 외양간의 파리와 모기 등을 쫓기 위하여 피워야 할 연기를 피우지 않는 것처럼 비구가 어떻게 연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정법을 존중하면서 정법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거나 자신이 배운 법을 그대로 남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거나 자신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배운 남이 배운 법을 그대로 타인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게끔 하지 않게 하거나 자신이 배운 법을 잊어버리고 그대로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하여 호지하지 않거나 자신이 배운 법을 그대로 깊이 사유하고 고찰하고 숙고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비구는 연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한다. 이 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웃는 보살님 대답해봐요. 응? 비구들이 연기를 피우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연상되는 게? 연기를 피우지 않는다 하면 다 생각나잖아요. 스님들, 연기 피우는 스님들 가끔 있죠. 그게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연기를 피우지 않는 게,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예. 연기를 피우지 않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도 참 재밌으신 분이, 이 부처님 가르침을 기억하고
토론하고 서로 그거 잊어버리지 않게끔 계속 유지하고 남한테 설명하고 남들로 하여금 또 설명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으면 연기가 안 피우는 거예요. 연기가 모락모락 나야 되는 거예요. 연기가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모락모락 이렇게 나야 돼요. 김 나듯이. 뭐 하면은 연기가 모락모락 나듯이.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연기가 나나요? 연기 안 내죠? 집에 가면 연기가 탁 끊겨버려요. 절에 와서 여기서 연기 막 피우다가 집에 가면 연기가 탁 끊겨요. 그러면 연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늘 연기를 피우셔야 돼요. 옛날에는 밥하면 밥솥에서 항상 김이 모락모락 났잖아요. 밥 하는데 김 나듯이 항상 연기가 모락모락 나셔야 돼요. 집에서나 아니면은 도당에서나 어디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도 연기를 피우셔야 됩니다. 자, 연기를 피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배운 법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설명할 때 내 입에서 다른 사람 귀로 설명할 때 연기가 나요. 재밌죠? 그 다음에 자기로부터 배운 남이 제3자한테 설명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처님 법을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집이나 아니면 수행처에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제3자한테 이것을 전해주게끔 만드는 것이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절에 와서만 연기를 피우고 돌아가서는 연기를 안 피워요. 그러면은 간접 흡연자지 직접 흡연자는 아니에요. 연기 피우는 것을 구경만 하고 가잖아요. 직접 흡연자가 돼야 돼요. 직접 연기를 피우셔야지 남이 연기 피우는 걸 구경만 하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자기가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상세하게 기억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유지해야 돼요. 배운 것을. 근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억을 상세하게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오늘 예를 들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같이 배웠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있는 방법 이외에 이것을 유지하려면 혼자서 또 복습해야죠. 읽고, 자기 혼자서 읽고, 자기 혼자서 생각하고, 자기 혼자서 사유하고, 예. 다른 사람하고 있어서 하면은 연기가 저절로 나와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있을 때도 연기를 낼 수 있다. 어떻게? 혼자서 독성하고, 암송하고, 또 깊이 사유하고. 그러면은 연기가 난다, 이거예요. 자기 머리에서 모락모락 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절에서도 항상 연기가 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도반들하고 만나서 공부하는 곳에서도 항상 연기가 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연기를 피우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이 연기를 피우는 자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연기를 피우지 않는 자다. 근데 절에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연기를 피우는 게 아니에요. 연기를 피우는 거 아닙니다. 딴소리 하면. 절에 와서 부처님 가르침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물정이 어떻느니, 경제가 어떻느니, 자동차가 어떻느니, 누가 어떻느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느니, 살았느니, 이런 얘기.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연기를 피우는 게 아니라, 피우는 연기도 꺼지게 만들어요. 없어지게 만들어요. 자,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물 마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 스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봐요.